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월드컵 조별리그 3라운드 최종전 이제 게임데이 이틀 차입니다. 오늘은 D조, E조, F조 12개 팀 6경기 다뤄볼게요. 제가 녹화하고 있는 현재는 월드컵 A조 경기들이 다 끝난 상태예요. 스위스와 보스니아가 각각 승리를 했다. 여기 업데이트는 하지 않았지만은 두 경기 모두 다 오바가 나왔고 스위스는 햄무, 보스니아는 1마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별리그 최종전이 원래는 좀 역배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 대회는 48개국이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들이 많은 만큼 일단은 마헨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게 보여요. 아직까지도 역배는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3위 팀들도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순위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일정을 더 봐야겠지만 보스니아가 승점 4점을 먹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승점 4점이 일단은 진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골득실이 제로,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마이너스 3이어도 어지간하면 진출은 하는데, 그리고 승점 3점들 가운데서도 골득실이 0 정도는 괜찮은데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밑에 쪽에 이제 벨기에 같은 팀들은 최종전이 사우디니까 어지간하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승점 4점 팀이 한 4-5팀가량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한 두세 자리 정도를 승점 3점 팀들이 이 골득실을 좀 잘 가져가는 경우,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이고. 자, 일단 분석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이제 좌우에 예상 베스트 같은 거는 이제 독일 같은 팀은 이미 진출이 확정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3차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대회 때도 막 프랑스 같은 팀들은 튀니지인가 그런 팀한테 역배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차전은 이미 진출 확정한 팀들은 그렇게 막 믿을 구석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아마 독일도 좀 그동안 안 썼던 고레츠카라든지 뭐 그로스, 슈틸러 이런 미드필더들이나 수비진에도 뭐 안톤, 라움, 차우 막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 좀 라인업이 별로일 수 있다는 소리고, 에콰도르는 갈 길이 굉장히 급하죠. 자, 현재 여기 조에서 독일이 이미 진출 확정이고 2승으로, 코트디부아르가 2위, 에콰도르가 3위인데 얘네들 진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퀴라소도 아직까지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아마 코트디부아르가 퀴라소를 개패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에콰도르는 코트디한테 맞대결 전적이 밀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노릴 거라고는 어떻게든 독일을 잡아가지고 승점 4점을 만든다,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경기에 굉장히 필사적일 거라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저는 에콰도르는 대회 전부터 얘네들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남미의 선에서 굉장히 이제 적은 실점으로 최저 실점 팀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회 들어가기 전까지 무패 행진 달렸습니다. 8승 11무였다. 근데 이게 8승 중에서 아마 4번인가 5번이 햄무라고 썼었죠. 그래서 에콰도르가 진짜 고배당이 보기 좋은 팀이었는데 막상 대회에 돌입하고 가니까 골대샷을 뭐 2번이나 한다든지 이러면서 코트디부아르한테 져버렸고, 이길만한 경기를. 그러더니 지난번 경기는 또 이제 퀴라소랑 비겼습니다. 아예 득점을 못해가지고. 상대 룸 골키퍼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선방쇼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에콰도르가 지금 결정력이 개판이라는 소리거든요. 당장 지난번 경기만 봐도 에네르 발렌시아가 너무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쳤잖아요. 어쨌든 근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네들이 남미 예선 때보다도 공격 작업은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득점으로 전환을 못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락하면은 정말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 경기는 결국에는 저는 에콰도르가 그렇게 독일한테 엄청 막 처발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당도 에콰가 엄청나게 역배인데 독일은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이제 뭐 조별리그에서도 탈락도 2번이나 하고 막 이러면서 얘네들 기세가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 대회는 이미 2승을 선취를 했다. 그 전까지 흐름이랑 좀 다르다는 건데 어쨌든 당장 내용만 봐도 지난번 경기 코트디부아르한테조차 사실 경기 종료 직전에 이 운다프의 이런 슈퍼 서브 모드, 멀티골 그런 게 아니었으면은 독일도 이렇게 쉽게 진출을 빨리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좀 수비적으로도 많이 고전을 했었고요. 내일은 독일이 라인업까지 조금 이제 저조할 거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거는 독일을 정배로 보는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전 뭐 일단 에콰도르의 프랭 같은 거 일단 좀 보고 싶고, 그거 역시 독일이 방금 말한 것처럼 끝까지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할 가능성,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바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고배당으로 나는 에콰도르의 역배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에콰도르가 괜찮게 만든 찬스 대비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독일은 뭐 이 경기를 지더라도 코트디부아르한테 이미 상대전적이 앞서기 때문에 1위는 확정이거든요. 네, 뭐 독일은 브라켓상으로도 여기가 고정일 거고, 저는 한번 에콰의 역배나 프렘 방향, 솔직히 언더오버는 독일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언더오버는 맛은 없고요. 저는 에콰도르의 프렘이나 역배 방향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퀴라소 대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이게 퀴라소도 아직까지 희망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코트디부아르를 잡아야 되고
그러면 승점 4점이 생겨요. 1대0으로만 잡아도 지금 골득실이 마이너스 6이지만은 12개 팀 중에 8팀이나 올라가면은 승점 4점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입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17.24%가 퀴라소가 코트디를 잡을 확률이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일단 코트디도 얘네들도 진출이 확정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져버리고 에콰도르가 독일을 잡는다. 그러면 승점이 밀리거든요. 맞대결을 볼 것도 없이. 그러다면 어쨌든 승점은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승부도 나쁘지 않지만 얘네들이 여태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되게 좀 공격적으로 합니다. 에콰도르한테 조금 골대도 맞고 많이 밀렸지만 잘 싸웠고 되게 경제적인 경기를 했었죠. 디오망대의 미친 크랙 플레이 이런 것들이 좋았었는데 와 근데 지난번 경기 독일전에서는 이 포파나 골키퍼가 공중볼이라든지 위치 잡는 거라던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코스노 자리가 얘가 이제 아탈란타에서도 뭐 라이트백이라든지 그렇게 나왔었어요. 센터백으로서는 나는 레버쿠젠 시절에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 저는 참 이제 은디카가 부상인 게 너무 아쉽습니다. 로마에서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은디카가 있었으면은 참 이게 코트디부아르 수비가 더 믿음직했을 텐데 지금 이제 싱고도 부상으로 잃었거든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가 저는 수비적으로 약간의 아쉬움이 생겼다고 봅니다. 저번 경기 때는 뭐 본이나 디알로는 독일전에서는 아예 뭐 없다시피 했었고 그냥 디오망대만 계속 이제 존재감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 월드컵이 특히나 이런 윙자원들이 1대1로 사이드에서 균열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잖아요. 확실한 크랙이 있다는 게 일단은 좀 좋게 보였었고요. 그리고 퀴라소는 저번 경기 정말 이제 룸 골키퍼의 월드컵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선방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경기를 단순히 선방은 그치지 않고 승점까지 만들어냈다는 거 그게 되게 의미가 큰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얘네들 전력은 그렇게 좋게 볼 게 없어요. 매번 말하는 북중미의 이런 개최국 TO 때문에 올라온 거다. 여러 뭐 네덜란드계가 다수지만은 대부분 뭐 2부 리거가 많다든지 망한 유망주 몇 명 있다든지 그런 정도여가지고 단순히 그냥 극단적인 5-4일 버티기를 통해서 일단 승점을 버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얘네가 뭔가 코트디부아르 정도의 팀을 꺾고 이변을 연출하는 거 솔직히 이게 당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로코랑 IT 경기가 전반전에 지금 2대2거든요. IT가 선제골 넣고 동점이 되는데 다시 앞서가는 골까지 넣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북중미 팀이 아프리카 팀 상대로 보여준 게 있다는 거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제 관점에서는 그래도 IT가 퀴라소보다는 이 북중미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뭐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높이 간다든지 그런 걸 보여왔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퀴라소가 이게 희망이 있다면은 저번 경기처럼 골키퍼에 엄청난 활약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기가 2번 연속 나오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저번 경기도 약간 운이 따른다거나 좀 약간 정면으로 오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에콰도르만큼 코트디부아르가 그 정도의 찬스를 많이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못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엔 이거는 좀 현격한 격차가 날만하고 이게 근데 배당 대비 코트디부아르가 엄청 맛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얘네들도 여지껏 이런 무대들에서 보여준 거 상으로는 학살한 이력이 많지가 않아요. 네덜란드가 스웨덴 5대0으로 팬 거나 저번에 독일이 퀴라소 7대 몇으로 팬 거 그런 것처럼 코트디부아르가 막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애들까지는 아닌데 전 이거는 좀 배당이 아쉬운데 그래도 뭐 보라면 코트디부아르의 마헨 쪽으로 봐야 됩니다. 1마헨조차 지금 배당 1.33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배당은 안 가기 때문에 보려면 뭐 2마헨부터 시작인데 어쨌든 코트디부아르도 이 경기를 엄청 막 그냥 학살할 필요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돼요. 사실 고배당은 이제 2마헨 이런 거보다는 햄무 쪽이 나은데 그건 이제 뭐 고배당으로 보는 분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코트디부아르가 무난하게 이길 만한 경기이긴 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퀴라소도 이거를 마냥 그냥 방패만 가드만 올리기에는 공격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뒷공간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고배당으로는 햄무 갈만합니다. 자, 그리고 튀니지 대 네덜란드입니다. 일단 여기는 네덜란드는 진출은 확정인데 이게 아직 조 1위는 확정까지는 아니에요. 일본이랑 똑같이 1승 1무에다가 둘 다 이제 비겨가지고 네덜란드가 지금 다득점에서 1점 앞서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또 브라켓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브라켓상으로 네덜란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잠재적인 상대가 모로코라가 나오는데 솔직히 모로코 좀 부담되기는 하죠. 근데 모로코를 안 만나는 만약 2위 자리로 간다? 그럼 여기잖아요. 브라질을 만나게 됩니다. 모르겠어. 이거는 만약에 브라질을 잡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4강까지는 대진이 좀 괜찮습니다. 잉글랜드 정도 말고는 경쟁력 있는 팀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저는 좀 쉽게 선택할 수 있다면은 솔직히 반대편에 독일이랑 프랑스가 버티고 있는 여기보다도 저는 여기를 좀 욕심내고는 싶어요. 솔직히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인 거고 이런 변수보다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게 일단은 맞겠죠. 마침 오늘 상대도 이제 튀니지 이미 탈락한 팀이고 제가 저저번 경기 때 첫 경기 때 튀니지 골키퍼가 너무 개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두 번째 경기 때 골키퍼를 교체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러고도 그냥 뭐 일본한테 개 털렸으니까 튀니지가 그래도 지난번 대회에서도 3차전에서 프랑스를 뭐 잡아낸다든지
여지껏 월드컵도 몇 번 왔었고 그런 건 보여줬는데 얘네들 세대 교체가 많이 됐거든요. 지금 자원으로는 월드컵에서 경쟁력이 없어 보인다. 그냥 3패 탈락하는 게 맞는 그런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네덜란드가 2승 확정도 아니고 어쨌든 내일 경기 이기기는 해야 되니까 비교도 뭐 사실 상관은 크게 없는데 그냥 이거는 경기력이나 뭐 멤버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급 차이가 많죠. 이거 뭐 따로 막 큰 계산이 필요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배당도 엄청 맛이 없어요. 네덜란드도 1마인이 1.33에다가 2마인도 1.88이고 이런데 물론 이번 대회 때 확포도 저번에 좀 살아났고요. 이번에 리버풀에서는 좀 별로였는데 대회에선 살아났고 브로비도 그전 경기 때 선발로 안 썼는데 선발로 쓰니까 살아난다든지 말론 자리에 서머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선수단 폼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둠프리스 같은 이런 공격적인 사이드백을 엔드라인까지 올려 쓴다. 둠프리스가 직접적인 어시스트도 많이 했었었죠. 여튼 대회에서 보여준 거로는 저기 좀 가뿐해 보이는데 결국에 이 경기는 뭐 배당을 원한다면 네덜란드에 막 2만씩이나 가야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냥 언더 같은 것들도 할만하다고 봤습니다. 3.5면은. 네덜란드가 엄청 막 대승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튀니지의 공격에서 여지껏 뭐 보여준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원래 그리고 튀니지는 공격보단 수비에 강점이 있는 그런 북아프리카 나라였었거든요. 그게 뭐 나올진 모르겠지만 저는 언더라든지 막 전반 햄무 고배당 본다면은 네덜란드가 확실히 앞서긴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런가 모르겠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이마인 같은 거 갈 바에 그냥 언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고배당을 바라본다면 전반 1햄무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 스웨덴입니다. 자 일단 일본은 얘네들도 진출은 확정이기는 해요. 이 경기는 뭐 비기기만 해도 진출이고 만약에 이긴다면 네덜란드와 이런 골드실 같은 걸 좀 따지게 될 텐데 일단은 마지막 상대가 좀 일본이 더 어려운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스웨덴이니까. 일본이 근데 2차전에서 라인업을 많이 바꿨죠. 제가 1차전 네덜란드전에서 이게 아약스의 센터백 듀오를 안 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바꿨고요. 중원에도 다나카 아오를 넣었다는 거 그리고 이토주냐 넣은 거 카마다를 한 칸 올려 쓴다. 일본이 더 납득이 가는 라인업이 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플레이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상대가 네덜란드냐 튀니지냐 이거에 따라서 바뀐 걸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앞으로는 이쪽이 좀 더 납득이 가는 라인업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스웨덴은 지금 1, 2차전 라인업이 거의 뭐 비슷했는데 1차전에서는 이제 튀니 상대로 너무 상대 골키퍼가 미달이었다. 바로 골키퍼 갈아버렸죠. 그리고 편한 승리를 했는데 2차전에서는 그냥 네덜란드 개 찢겼잖아요. 어쨌든 스웨덴은 근데 지금 다득점 다실점을 한 거여가지고 얘네는 현재 1승 1패에다가 골드실도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웨덴은 만약에 무승부만 거둬도 나쁘지 않고요. 승점 4점이면 어지간하면 진출이니까 골드실까지 제로면 거의 확정적이고 근데 만약에 진다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한 점 차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모르겠어. 이 대회가 얼마나 많은 승점 4점 팀들이 3위로 이렇게 이 진출을 노릴 거냐. 그게 문제긴 한데 한 점 차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거를 너무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승점 3점에 골드실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는 진출 가능성이 조금 나와요. 그 밑에부터가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어쨌든 저번 년에도 제가 이제 스웨덴이 튀니지를 개발하긴 했지만은 중거리 슛도 2방이었고 골 기대값은 좀 낮은 경기였다 이런 거를 좀 꼬집었는데 네덜란드에 너무 찍히더라고요. 애당초 얘네들이 올라온 과정부터가 월드컵 예선은 승리가 아예 없었는데 네이션스리그 포인트빨로 플레이오프 간 거라고 했었습니다. 수비도 아쉽다고 했고 결국에는 그냥 일본이 축구를 좀 더 잘해요. 뭐 스웨덴의 이런 높이 싸움 센터피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삭이나 요케레스 같이 이렇게 클래스가 높은 공격수들도 있으니까 이런 한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그 대진발 브라켓상으로 네덜란드를 꺾어도 좋지만 사실 모로코도 빡세. 근데 이제 모로코 잡은 다음에 16강은 그래도 조금 이제 수월한 편이고 8강에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를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뭐 스페인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브라질을 어떻게든 한번 넘어가지고 이후에 대진이 훨씬 나은 이쪽의 브라켓이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본은 그냥 현상 유지를 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스웨덴 역시 얘네들도 한 점 차 정도의 패배는 괜찮아. 일본이 이거를 네덜란드의 자리를 가져오려면 대량 득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본이 한 점 차 게임으로도 만족할 만한 게임이라고 조금 생각은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브라켓 선호하고 이런 거는 단순히 그냥 제 생각이고요. 무슨 브라질을 처음에 만나는 게 낫냐. 어쨌든 32강에서 브라질 대신 모로코 만나고 그 다음에 뭐 16강도 쉬운데 8강까지는 독일 프랑스 만나도 8강을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존중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제 생각이고요. 저는 뭐 지금 브라질이 흔들리는 것까지 해서 대진상으로는 그래도 저거는 최대 4강까지도 넘을만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무튼 이거는 일단 일본이 저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어쨌든 스웨덴 역시 니즈로는 1햄무까지는 줄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일본의 승리나 뭐 햄무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여지껏 근데 일본이 생각보다 너무 지금 지난 월드컵들이 잘 풀리고 있긴 하거든요. 단순히 이건 실력만으로는 그렇게까지 잘 되기가 어렵긴 해.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일본도 이 경기를 지면 3위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독일 만나거든요. 저는 뭐 어쨌든 일본 쪽이나 뭐 고배당으로는 햄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는 스타일상 스웨덴도 약간은 좀 오바팀 느낌이 있는데 이번 대회 그리고 수비가 되게 아쉬웠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얘네들도 세트피스 능력은 있어서 뭐 오바 생각도 들지만 언더오버는 뭐 굳이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조입니다. 터키랑 미국이고요. 이거는 이미 당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터키는 이미 탈락, 미국은 이미 진출 확정이에요. 이 경기에서 라인업을 좀 애들을 많이 빼줄 만도 합니다. 저번 경기 때 2차전에 퓰리식이 빠졌는데도 그랬는데도 호주한테 무난히 이겼었죠. 제가 참 퓰리시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밀란에서 2025년이랑 26년이 너무 달랐다. 근데 막상 대표팀 와서는 월드컵에서 첫 경기를 매우 잘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발로건도 이렇게 쓰는 보람도 확실히 보여줬고 맥케니도 유벤투스에서 굉장히 활동적인 면모들 그런 것도 잘 보여주면서 이게 미국이 지금까지 뭐 강팀을 안 만나긴 했지만 얘네들 원래 월드컵에서도 그래도 막 16강 정도의 저력은 있는 팀이고 좀 이제 까다롭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되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최종전은 라인업에서 애들을 좀 많이 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상대인 터키는 이미 탈락이 확정입니다. 얘네들은 2패를 해버렸죠. 호주한테 진 것도 충격이었는데 파라과이한테까지 이거를 골을 못 넣어가지고 져버렸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황금 세대의 공격진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되지가 못했어요. 득점으로. 뭐 퇴장도 나오고 사실은 상대한테 세트피스나 여러 뭐 역습에도 위기도 노출을 하면서 그냥 저는 빈첸조 몬텔라 감독이 원래부터 공격적인 감독이긴 한데요. 이런 메이저 대회에 걸맞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봐요. 어쨌든 터키가 2조에서도 원래는 좀 표면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레벨이었는데 그냥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최종전에 뭐 얼마나 얘네들이 의미를 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있거든요. 이게 여태 월드컵에서 지금 터키가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데 지금같이 비슷한 포맷에서 월드컵을 무득점으로 탈락한 팀들의 리스트를 보면은 2002년에 되게 실망스러웠던 프랑스, 그리고 그 대회에서 중국, 사우디, 그 다음 대회 2006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2010년에 알제리, 이때 온두라스도 같이 무득점이었었어요. 그 뒤로는 모든 팀들이 다 이제 1득점씩은 했었는데, 과연 터키가 그래도 이런 레벨인데 걔네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겠냐? 물론 뭐 프랑스도 무득점 탈락하고 이런 게 월드컵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그래도 터키가 이 정도 멤버에 무득점 탈락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물론 최종전도 어려운 건 맞아. 미국이 힘을 빼줄 가능성도 있고 뭐 경기 결과가 아예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멕시코를 좀 답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분석 녹화하고 있는 현재는 멕시코전이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은 멕시코도 진출이 확정이잖아요. 그리고 홈 대회라 가지고 의미가 없는 경기조차 관중들이 큰 이런 관심을 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아기레 감독은 조별리그 3전 3승할 마음이 없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던데 포체티노 감독은 또 어떨지 모르는 거죠. 이건 사실상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분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그냥 터키가 이 정도 멤버에 파라과이, 호주, 미국, 터키 여기저기서 터키가 원래는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얘네들도 자국 축구 인기가 엄청나고 터키 리그도 꽤나 활발한데 이렇게 월드컵 탈락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큰 타격이긴 할 거예요. 어떻게든 마지막 경기에 유종의 미라도 챙기긴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 무득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바 정도.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좀 감정에 치우친 분석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성적으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둘 다 뭐 동기부여가 없는데 미국을 뭔가 평가를 하자니 얘네들 최종전에 이 개최국이라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별로 많이 드릴 말씀은 없네. 보니까 맞대결 상으로 뭐 2대1 게임이 엄청 많이 나왔다. 승패 주고받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저는 터키가 득점을 할 거라는 마인드로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가 2대1로 지든 만약 혹시라도 이기든 결과가 아예 상관이 없는 매치여서 저는 오바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바 역시 맛은 없다. 사실상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인 경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 대 호주인데 이 경기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분석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렸었어요. 3차전이 되면서 서로가의 니즈가 좀 맞는 애들, 무승부만 띄워도 서로 만족할 만한 애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뭐 이제 파라과이 대 호주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Satisfied we draw. 무승부로 만족할 만한 팀들. 여기에는 파라과이 대 오스트리아가 가장 먼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D조가 지금 두 팀이 승점 3점씩이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승점 4점이면은 어지간하면 진출을 합니다. 파라과이가 이 득실이 약간 밀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같은 3위대 가운데 승점 4점이 갖는 메리트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이거 역시 그래도 파라과이가 좀 더 윗급은 맞고
호주는 버티기를 잘한다. 역습 한 방 있다. 높이 싸움 이런 것들. 그런 뭐 우열관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파라과이도 어쨌든 이제 자칫하면 탈락이니까 조심스럽기는 할 거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신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비기면은 호주는 4득점 득실 빵, 파라과이는 4승점 득실 마이너스 2. 어지간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갖고 이 경기가 지금 배트맨에서 무승부 배당이 2.23인 거거든요. 무승부만 띄워도 서로 만족하는 경기. 그리고 월드컵에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제 볼고그라드의 수치. 그때 아마 일본이었었죠, 일본. 일본이랑 폴란드인가? 그건 아마 뭐 저도 되는 거였나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옛날에도 1982년에도 이제 독일이랑 오스트리아가 그때 당시 이제 희온의 수치라고 스페인 월드컵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알제리가 탈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알제리는 서독을 잡고도 그러고도 이 오스트리아랑 서독이 니즈가 많았고 탈락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말한 그 경기들은 이제 한쪽이 의도적으로 패배를 해도 그냥 진출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수치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이거는 뭐 재미는 없을지언정 어쨌든 그냥 서로 무승부가 니즈가 맞는 경기이긴 합니다. 거슬리는 거라면은 이 3차전 자, 지난 대회 여기 이제 3차전 목록인데요. 지난 대회 제가 특히 역배가 많이 나왔다고 했었었죠. 이때 크로아티아 대 벨기에. 이거는 벨기에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때 비겨가지고 탈락했습니다. 그 외에는 무승부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전에는 무승부가 일단 잘 없었다는 거. 지난번 대회 때. 근데 그전 2018년 대회 때는 이때는 무승부가 좀 있었습니다. 스위스, 코스타리카, 덴마크, 프랑스, 이란,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 무승부가 한 4번 정도 있었거든요. 특히 이 중에서 이 덴마크 대 프랑스 이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이때 이 프랑스는 2승으로 진출이 확정이었었고 덴마크가 1승 1무였는데 다른 팀들이 지금 2패랑 1무였습니다. 경기 들어가기에는 승점 4점 밑에 있는 팀들이 0점이랑 1점이니까 그냥 호주한테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다 뿐이지 덴마크가 그냥 조금 꼬름한 정도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일단 이때도 니즈가 조금 맞는 경기라는 소리입니다. 그 결국에 저는 이 경기는 서로 간에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서로 챙길 만도 하다. 경기 내용은 사실 뭐 분석을 해봐야 호주는 어쨌든 버티기로 좀 전념을 할 거고 파라과이가 저번 경기에 이제 알미론이 퇴장당했잖아요. 그래도 파라과이에서는 핵심 선수인데 엔치소의 어깨가 무거울 거고 아마 산나브리아를 대체 투입하지 않을까. 어쨌든 파라과이도 이제 터키한테 어렵게 승리를 했으니까 토너먼트에 갈만하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32강 진출 확률이 좀 높이 찍히고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이나마 급한 쪽은 파라과이기는 해. 골득실이 마이너스 2니까 승점 4점이어도 골득실이 마이너스 2면은 만약에 승점 4점 팀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그러면 혹시 모르긴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갈 것 같아요. 이건 뭐 계산하기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이 리스트에 이 8개 팀이 모두 다 승점 4점으로 채워진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꽤나 니즈가 맞는다. 여태까지 걸어온 길상으로 저는 파라과이가 첫 경기 미국한테 엄청 깨지긴 했지만 남미엔에서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의 선임이 되게 같이 있었다고 봤잖아요. 나는 경기는 파라과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경기를 조금 더 욕심을 낼 만한 쪽도 파라과이기는 하다. 근데 만약에 이 경기가 좀 게임 후반부까지 비슷비슷하게 흐른다면은 그러면은 굳이 양팀이 이런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경기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무승부나 언더가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6경기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에 48개국 확대가 되면서 이런 3위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오늘은 특히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장 이 경기가 되게 대표적이고 스웨덴도 약간은 그런 냄새가 있고요. 또 에콰도르처럼 역배를 이제 마지막 경기 때 바라볼 만한 팀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좀 다뤄봤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미 당락이 확정된 애들이 좀 있어서 그만인즉슨 이미 뭐 경기력으로 입증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이런저런 뭐 계산 필요 없이 그냥 경기력으로 조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메이저리그가 지금 같이 또 이제 시즌이 한창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분석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제가 월드컵이라서 축구도 영상을 남겨드리고 하지만 보통 이제 MLB나 NBA 이렇게 시즌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주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6개 팀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